단원이 이제 새로운 대단원이 하나 시작하는 거고요. 앞에까지는 집합 명제였죠. 집합과 명제. 그리고 절대분식까지 해서 3단원이었고요. 4단원부터는 함수입니다. 4단원이 이제 함수, 5단원이 유리식과 유리함수, 6단원이 무리식과 무리함수. 그래서 그렇게 3개가 대단원으로 두 번째 단원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4, 5, 6단원 끝나고 나서 7, 8, 9는 이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3단원이라서 아마 중간고사는 여기 어딘가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수학 상해 끝부분을 안 한 학교들은 그거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요 앞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들어갈 확률이 좀 높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4단원 함수라는 단원 안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합성함수까지. 그래서 일단 함수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요 단원도 우리 집합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뭐 이제는 알지만 뭐 집합이니 원소니 뭐 부분집합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처음 배운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함수로 들어와서도 처음 배우는 용어들이 조금 있어요. 많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하다못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많이 풀었잖아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찾으려면 뭐부터 보죠? 대칭주. 많이 했잖아. 이미 알게 모르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요. 함수라는 표현을. 근데 실제로 함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시작을 할 텐데 들어있는 용어들을 먼저 좀 보고 가자면 첫 번째로 나온 여러분 책에는 보시면 이제 요 줄이네요. 여기 형광펜 쳐져 있어요. 두 집합 XY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에다가 집합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표시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안에 원소가 이렇게 4개 들어있는 거고요.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안에 원소가 4개가 들어있고요.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에 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씩 연결하는 거, 짝을 지어주는 거, 그걸 대응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Y를 선택하는 거 잘 안 보이지만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여기서 대응이라는 표현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한대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 한 줄은.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함수 뭐냐면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하고요. X, Y. X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각 원소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씩 다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다가 Y에 들어있는 원소를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걸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이번엔 숫자랑 사람 이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거 보시면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Y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이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맞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얘도 보시면 X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Y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도 X에서 Y로의 함수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함수가 되고요. 얘도요. 집합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Y에 들어있는 각 원소 중에 하나씩이 대응이 되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전부 다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책에는 조금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여기 조그맣게 써있죠. X의 각 원소 그래서 밑으로 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Y를 하나씩은 선택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식으로 조금 더 보기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x에서 화살표가 나가서 y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x에 들어있는 녀석 중에서 한 놈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내보내야 되고요. 하나씩 대응된다는 거니까 하나씩만 화살표가 나가야 돼 라는 뜻이에요. x에 들어있는 원소 한 놈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하나씩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걸 함수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되지 않는 그림이 여기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냥 이걸로 보세요. 칠판으로. 얘는 x에 들어있는 각 원소가 y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요 놈은 두 개가 대응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얘 때문에. 그죠? 이거는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y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요 놈이 빠졌죠. 얘는 화살표를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x, y 이런 집합 그림이 두 개 그려져 있을 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거 쳐다보면 돼요. x만 쳐다보면 된다고. 앞에 있는 그림 다시 보시면 y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x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 하나씩 다 나갔죠. 빠짐없이. x에 있는 애들이 빠짐없이 화살표 하나씩 다 나갔고 x에 있는 애들이 빠짐없이 화살표 하나씩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함수가 맞고요. x에 있는 애들이 빠짐없는 건 좋은데 화살표가 두 개 나간 놈이 있죠. 함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x에 있는 애 중에 화살표가 안 나간 놈이 있어요.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걸 집합 x, 집합 y 이렇게 표현하는 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도 얘 나름대로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가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인데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 이 집합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 집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정의역이고요.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모여있는 걸 공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에 공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면 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공역 중에는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도 있고 못 받은 애도 있거든요.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따로 취급을 하자는 거야. 그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모아서 얘네들만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용어니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앞에 있는 그림 가서 보면 정역 누구야? 그럼 이거고요. 공역 누구야? 그럼 이거고요. 치역 누구야? 그럼 이거죠. 얘 다 받았으니까. 정역 누구야? 그러면 1, 2, 3이고요. 공역 누구야? 그러면 이거 4명이고요. 치역 누구야? 그러면 얘네 셋만 치역이에요. 이렇게 묶어야 치역이라고. 얘는 화살표를 못 받았으니까. 정역 누구야? 1, 2, 3, 4. 공역 누군데? 창이랑 은지랑 재혁이랑 태윤이. 치역 누구야? 그러면 얘네 셋만 치역이에요. 얘는 화살표를 못 받았으니까. 그죠?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녀석과 받지 못한 녀석을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온 건데 뭐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테니까요. 하고 또 형광펜 쳐져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 줄인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대응이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만 보면 되냐면 정의역 x에 각 원소 빠짐없이 공역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대응됐으니까 함수 아니고 이거는 화살표 안 보낸 놈이 있으니까 함수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책도 그렇고 대부분의 책에 함수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으로 정의역 x 이 안에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들어있고 공역 y, y1, y2, y3, y4 이런 식으로 공역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 그림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거 꽤 유용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한 거죠. 정의역에 누가 들어있는지 공역에 누가 들어있는지 나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완전히 다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고 개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정의역의 개수를 셀 수 없거나 무한집합이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못 나타내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함수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그림이 하나 또 있는데 원래 함수의 함은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자, 박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긴 함이에요. 함. 들어가는 구멍이고요. 이 안에서 어떤 연산을 거쳐서 튀어나오는 구멍인 거야. 누가 들어가서 연산을 거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녀석이 누구냐면 정의역이에요. 그리고 튀어나오는 게 누구냐면 치역이더라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 대응 관계를 뭐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면 여기다가 x1을 집어넣으면 y1이 튀어나온다는 거고요. x2를 집어넣으면 y3가 튀어나온다는 거고 x3를 집어넣어도 y3가 튀어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함수를 이해할 때 꽤 괜찮은 그림이니까 얘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함수가 되지 않는 그림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뭐 1, 2, 3인데 1, 2, 3, 4가 뭐 5, 6, 7, 8 이렇게 있는데 y에 1은 5한테 가고 2는 6한테 가고 3은 7한테 가고 4는 아무한테도 안 가. 이런 경우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다는 거고 2를 집어넣었더니 6이 나왔다는 거고 3을 집어넣었더니 7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4를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박스다 그 얘기인 거지. 자판기 같은 거거든요. 4를 집어넣었더니 아무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는 자판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고장난 거다 그 얘기예요. 함수가 아니더라 그런 뜻이라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긴 경우라고 치면 이것도 아까 함수 아니었죠. 3이 화살표를 2개 보냈으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더니 6이 나왔는데 3을 집어넣었더니 7이 나올 때도 있고 8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야. 혹은 7, 8이 동시에 나왔다는 거야. 하나만 넣었는데 2개가 나왔다고요. 그거 역시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판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함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그림도 뭐 나중에 합성함수나 역함수 설명할 때 필요한 그림이니까 요 그림도 함수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거라고 기억을 좀 해두세요. 책에는 대부분 요거로만 설명했지만 요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나오는 건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도 요거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나? 에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같은 함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 함수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 기호 이렇게 쓰는 표현법도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f라는 함수는 땡땡 누구냐 하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이니까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의 역할을 하는 함수다 그 얘기고요. g가 누구냐 하면 땡땡 집합 x가 정의역, 집합 y가 공역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모두 다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야. 둘이 같은데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가 같대.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x가 f를 통과하고 난 결과물 치역 얘기하는 거고요. x가 g를 통과한 결과물 그 둘이 같다면 서로 같은 함수다 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f라는 자판기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고 g라는 자판기는 이렇게 생겼대.
서로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F가 아니고 G지. G. 그런데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와. 근데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역시나 5가 나와.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6이 나오고 3을 집어넣었더니 7이 나와. 얘도 마찬가지로 2 넣었더니 6 나오고 3 넣었더니 7 나와.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여기다 1 넣으나 여기다 1 넣으나 결과가 똑같고요. 이 자판기에다 2 집어넣어서 6을 뽑아 먹으나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6을 뽑아 먹으나 똑같다고.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동전을 넣었더니 똑같은 음료수가 나왔으면 내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자판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죠? 넣을 수 있는 동전도 똑같고 뽑아 먹을 수 있는 음료수도 똑같은데 넣었더니 나오는 음료수마저도 똑같으면 겉에가 뭐 네모난 거든지 동그란 거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넣어서 똑같이 뽑아 먹으면 같은 자판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막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는데 집합 X가 0하고 1이야. 집합 Y도 뭐 1, 2, 3 이렇게 생겼대. 그런데 F라는 함수는 누구냐면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고 G라는 함수는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 엄연히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집합 X도 얘를 정의역으로 얘를 공역으로 하는 거고 집합 G도 얘를 정의역으로 얘를 공역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서로 다르게 생긴 거지만 어차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1밖에 없고요. 0 대입해보면 F0은 1이야. G0도 1이야. 둘이 같고요. 1 집어넣어보면 2예요. G1도 2예요. 둘이 같아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0하고 1밖에 없는데 0을 여기다 넣으나 여기다 넣으나 결과가 같고 1을 여기다 넣으나 여기다 넣으나 결과가 같다고. 그렇다는 건 정의역을 얘라고 제한을 해버리면 이 함수나 이 함수나 어차피 나오는 결과가 똑같으니까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서로 같은 함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긴 모양이 달라도 넣을 수 있는 게 똑같고 실제로 넣어봤더니 그 결과가 각각이 다 같으면 그냥 같은 함수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형광펜 쳐져 있는 건 딱 저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에만 형광펜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어디야? 그냥 딱 요 줄이에요.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나와 있고요. 예제도 하나 있어요. fx를 x로 gx를 x 세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0, 1 아무거나 넣어봤자 다 같은 결과니까 서로 같은 함수다 라는 소리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그래프인데 요거는 약간 좀 생소해요. 왜 생소하냐면 우리가 흔히 야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 그리잖아요. 이게 무슨 무슨 토기처럼. 근데 원래 그래프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걸 그래프라고 하겠대.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면 함수 f가 요게 정의역, 요게 공역인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 x랑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즉 치역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 거라는 거야. 그 순서쌍들을 다 모아 놓으면 그걸 그래프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림 그리는 건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도시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y는 x 더하기 1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그래프를 구해봐 그러면 얘는 사실은 무한지표이기 때문에 다 구할 수 없지만 뭐 0, 1, 1,2, 2,3, 3,4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래프라고요. 0 넣으면 1 나오고요.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4 나오고 이런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은 게 함수의 그래프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0.1, 1.1도 있겠지. 0.2, 1.2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겠죠.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이런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손으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라고. 그려보면 0,1, 1,2, 2,3, 3,4 그 사이사이에 점점점점점점점을 다 이어보면 결국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도시하시면 그게 우리가 아는 그림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건 교과서에 정의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래서 이게 그래프냐 아니냐 뭐 이게 그래프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물어보거나 괴롭히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의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대신에 여기서 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에서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좌표 평면에 그려진 그 그래프의 그림을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인지 아닌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림이 그려지기를 책에 있나? 책에 있는 걸 보면 손으로 그리는 것보단 책에 있는 게 나을 테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시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와서 보면 첫 번째 그림 있죠? 요 그림. 점이 어디 찍혀 있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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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함수일지 아닐지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이 점의 좌표들을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1이고 0,0이고 1,1이고 2,1이고 3,0이고 3,3이에요. 이건 함수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3 때문에 3,0도 있고 3,3도 있어요. 그 말은 3을 대입하면 0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화살표가 지금 2개 나가는 거지. 이 그래프를 아까처럼 x, y로 나타내보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얘가 정의역 x고요. 공역은 마이에서 3까지 똑같이 마3, 마2, 마1, 0, 1, 2, 3 얘가 공역 y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걸 대응 관계를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한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한테 마이너스 1은 1한테 0은 0한테 1,1이니까 1은 1한테 2는 1한테 3은 3하고 0하고 이렇게 2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얘 때문에 안 된다고.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하나씩 나간 거니까 뭐 같은 걸 고르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 안 하잖아요. 상관없는데 요 녀석이 화살표가 지금 2개 나갔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인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어본다고. 이렇게 그어보면 한 번밖에 안 만나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난다고. 한 번 만나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이다가 얘는 2번 만났죠. x값 하나에 y값이 2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안 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아니라고. 얘도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2개가 돼버린 거니까. 그지?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얘는요. 마지막에 오는 저 찍 그어져 있는 저 녀석은 함수가 맞지. 왜냐면 이렇게 그어보면 계속 한 번만 만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그어보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려져 있는 그림을 쳐다보고 이것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x축에 수직인 보조선들을 막 그어서 전부 다 빠짐없이 한 번씩만 만나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죠? 그걸로 그림을 이용해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다 하고 해야 되냐 아니냐 이거 보고 할까요? 예제 1번부터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집합 y는 마이, 마일, 0, 1, 2 이렇게 5개가 원소래요. x의 임의의 원소 x에 y의 임의의 원소가 대응할 때 각 대응이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 빠짐없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면 함수다. 그랬다고요. 그림을 보면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고요. 집합 y는 이렇게 5개고요. 기억부터 보시면 x는 2래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3개고요. 마이너스 1이 2를 선택했대. 마이너스 1이 2를 선택했대. 0 집어넣어도 2래요. 0도 2를 선택했대요. 1 집어넣으니까 1도 2한테 가네요. 이렇게 생겼대. 이건 함수다 아니다? 함수가 맞다. 여긴 안 본다고요. 얘네들이 화살표 하나씩 나가면 함수 맞다고. 그죠? 두 번째 건. 이렇게 생겼대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한테 간대요. 0 집어넣으면 1이네요. 0이 1한테 간대요. 1 집어넣으면 1은 3한테 간대요. 갈 데가 없습니다. 3은 공역이 없으니까.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녀석 중에 3이 없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하는데 1을 자판기에 넣었더니 먹었다고. 3이 안 나오고 3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함수가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뭐 실수 전체면 당연히 상관없지만 정의와 공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 번째 거는요. 빨리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은 2한테 가고요. 0 집어넣었더니 1이에요. 1 집어넣으면 또 2네요. 함수 되겠죠? 화살표 하나씩 다 나갔으니까 함수 맞고요. 네 번째, 리을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래요.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1한테 가는 거고 0은 0한테 가겠죠. 1도 1한테 가겠죠. 얘도 함수가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몇 개 안 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 X가 A하고 B인데 F랑 G랑 생긴 모양이 완전 다른데 둘이 같대요. 서로 같은 함수다 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라고? 정의역이 같고, 근데 정의역은 둘 다 같다고 그랬고 그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다면 서로 같은 함수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F라는 자판기랑 G라는 자판기에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고 B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으면 된다고. 즉 FA랑 GA랑 같으면 되고 FB랑 GB랑 같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 방정식 풀란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넣어보면 이런 이야기지. FX라는 건 이거 만족하는 A와 B를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2X 빼기 3이에요. 좌변 넘기시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고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X는 1하고 2하고 두 개가 되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더라 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야? 1은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으나 여기다 넣으나 둘이 같고요. 2도 여기다 집어넣으나 여기다 집어넣으나 같더라 라는 소리인 거지.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 두 개인데 각각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대요. 그 말은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요 실근이 A와 B가 될 수 있는 녀석이더라. 근데 뭐 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서로 같은 함수가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엔 뭐 할 거냐면 함수 중에서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가 총 4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할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 뭐냐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이긴 한데 뭐 새로운 종류니까 그냥 얘도 역시나 용어니까 새로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건 누구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세 번째 건 누구냐면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건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가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의 종류인데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문제에서 친절하게 야 F는 항등함수야 뭐 아니면 야 F는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다음 함수 F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 이게 1대1 함수라는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x1이랑 x2가 다를 때 fx1이랑 fx2가 다르다면 이걸 1대1 함수라고 하겠다. 예요.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기만 하면 돼요. 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기만 하면 함수인데 그 중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애들은 특별히 1대1 함수라고 하겠대요. 이런 성질은 이라는 건 x1과 x2가 다르면 x1이 선택한 치역이랑 x2가 선택한 녀석이랑 둘이 다르다 얘기거든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둘이 다른 녀석이라면 얘네 둘이 선택한 것도 다른 녀석이어야 돼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봤을 때 대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함수인 건 아닌 거지.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놈인데 같은 걸 선택했잖아요. 그죠? 1대1 함수의 정의는 서로 다른 녀석이면 서로 다른 걸 선택해야 돼 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1대1 함수인 게 맞는 거지. 그죠? 서로 다른 걸 하나씩 선택해야 그걸 1대1 함수다 라고 한다고요.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누군가한테 물어보겠죠? 1대1 함수가 뭐라고? 라면서 그럼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예요. 참고로 요거 이 명제의 대우를 이용해서 1대1 함수를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우 명제라는 건 이제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도 같아. 함수 값이 같으면 정의역도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보통은 1대1 함수의 정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걸 기억하세요.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 그런 뜻입니다. 1대1 대응은 요거랑 이름이 약간 비슷하죠. 이름이 약간 비슷한데 그래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죠. 그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정의가 당연히 중요한데요. 얘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이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거 뭔 소리야? 1대1 함수다 그 얘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함수 f가 1대1 함수여야 하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요. 이거 둘 다 함수야, 그지? 공역도 함수고 치역도 함수인데 얘는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고 얘는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고요. 그 둘이 같아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래요. 1대1 함수에다가 이런 조건까지 달리면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할 건데 이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얘는 1대1 함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공역은 이거 4개인데 치역은 요거 3개잖아요. 둘이 다르다고요. 그지?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맞죠. 공역 중에 y3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다고 치면 공역도 y1, y2, y4고요. 치역도 y1, y2, y4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아요. 그지? 그런데 얘 때문에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1차원적이긴 하지만 얻을 수 있는 힌트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정역이랑 공역이 유한집합이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랑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만약에 얘가 더 많으면 아예 1대1 함수가 안 되고요.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더 많으면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요. 화살표의 개수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정의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최소한 1대1 대응을 기대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무한집합이면 개수를 세는 게 의미 없으니까 그건 됐고. 그래서 1대1 대응은 요거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누군가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 있는 건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약간 항등식처럼 생겼죠. 글자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예요. 그 함 생각해보면 자판기를 생각해보면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응관계를 보자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거지. x1, x2, x3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이 생긴 녀석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응이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우리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의 정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fx는 x다.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항등함수는 자판기 입장에서 보자면 말했지만 무슨 자판기라기보다 그냥 관 같은 거거든요. 뭐 1 동전 넣으면 1 나오는 거고요. 2 넣으면 2 나오는 거야. 음료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돈 넣으면 돈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걸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기호가 따로 있어요. 꽤 중요한 녀석이라서 우리 보통 항등함수를 i라는 기호를 표현해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텐데 역함수 할 때 다음 시간에 요 i라는 것이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거다. 넣은 거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마지막은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뭐냐면 지금 요 상태는 1대1 함수였어요.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녀석이 튀어나오는 건데 함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떤 정역을 집어넣든지 간에 결과가 맨날 똑같아. x1을 넣어도 y2가 나오고 x2를 넣어도 y2가 나오고 x3를 넣어도 y2가 나오는 거야. 무엇을 넣든 항상 같은 게 튀어나와. 그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fx는 c. 이거 그냥 숫자다 그런 뜻이에요. 일정한 숫자, 움직이지 않은 숫자.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같은 숫자가 튀어나와. 이걸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고요. 외우세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는 그냥 저 공부 안 했어요 밖에 안 됩니다. 달달달 외우시고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라고 했어. 그래서 책으로 가서 보시면 아예 바이블 포인트를 싹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여기 몇 쪽이니 이거 125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에 아예 요 함수 내용이 싹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글자 잘리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건 말한 것처럼 x1, x2가 서로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 항등함수는 fx는 x. 정의역의 원소 x에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거 넣으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게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무엇을 집어넣든 단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되는 거. fx 자체가 k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시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녀석은 y는 x 그래프거든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겠죠. 3,3, 4,4, 마일, 마일, 마이, 마이니까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온 녀석이죠.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인 것도 맞고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인 것도 맞습니다.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그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긋겠다는 건 x 하나에 y가 하나씩이 대응이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보면 노란색 선이랑 실제 그래프는 한 번씩밖에 안 만나니까 x값 하나에 y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1대1이라는 건 뭐라고? y도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아야 1대1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서 하나씩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1대1인 게 맞죠. y값 하나에 x값도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y값 중에서 비어있는 거 없거든요. 못 받은 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맞더라 라는 소리예요. 니은은 보시면 이렇게 그어보면 하나씩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인 거 맞는데 2만 있대요. x에다 무엇을 집어넣든 y값이 다 2란 이야기죠. 1 넣어도 2 나오고요. 2 넣어도 2 나오고 3 넣어도 2 나오고 4 넣어도 2 나오고 5 넣어도 2 나와요. 얘 뭐란 소리냐면 상수함수다 그 얘기예요. 그죠? fx는 2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이건 상수함수더라라는 소리고요. 얘는요. 꼬불통꼬불통하게 생겼는데 함수인 거 당연히 맞고요. 1대1인 것도 당연히 맞아요. 심지어 y값 중에 비어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인 거 기억 디귿이고요. 1대1 대응인 것도 기억과 디귿이고요. 항등함수인 건 얘죠. y는 x니까. 상수함수인 건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아이고. 문제로 가서 보면 세 번째 예제였는데 1대1 대응인 녀석 찾으세요거든요. 1대1 대응인 녀석뿐만 아니라 아예 싹 다 해보자고요. 함수인 거 아닌 거, 1대1 함수인 거, 1대1 대응인 거 등등등을 찾아볼 텐데 1번 그림은 함수다 아니다? 함수 맞다. 이름이 있다 없다? 1번 함수는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죠?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다 일정하니까. 그죠? 2번은 함수도 아니다. 맞다. 1대1 함수도 아니다. 맞다.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맞다. y값 중에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기를 이렇게 그린 거야.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일까 아닐까? 여기는 색칠된 거고 여기는 비어있는 거죠. 함수 맞아요. 그거 보면 한 번씩만 만나잖아요. 1대1 함수도 아니다? 1대1 함수 맞아요. 이렇게 그만 한 번씩만 만나잖아요.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1대1 대응은 아니다. 왜 아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y값들은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요. 그죠? 공역 중에 치역이 안 되는 녀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까지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되죠?
비슷한 그림으로 함수다 아니다? 아니, 에? 맞다. 맞지. 이렇게 그럼 한 번씩만 안 하잖아요. 함수 맞다. 1대1 함수도 아니다? 1대1 함수? 아니다. 왜 아니냐면 그죠? 요 정의역이랑 요 정의역은 서로 같은 함수값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어서 한 번씩만 만나야 1대1 함수인데 얘는 두 번 만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다시 와서 보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엔 아예 당연히 함수 맞고요. 이렇게 그으면 한 번씩만 만나니까 1대1 함수 맞고요. y값 중에서 x랑 매칭 안 되는 녀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맞아요. 심지어 생긴 꼬라지를 보아하니 항등함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y는 x니까. 3번은 함수도 아니다? 함수 자체가 안 돼요, 이건.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원. 도형의 방정식에 보시면 뭐 맨 처음에 평면좌표, 그다음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죠. 아,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의 함수 이렇게 안 부르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야. 원의 방정식은 2차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에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되거든요. 그죠?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대응되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함수가 안 됩니다. 네 번째 오는 건 함수다 아니다. 맞다. 1대1 함수다 아니다? 맞다.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맞다. 그러면 하나씩만 만나니까. 그죠? 함수도 아니다? 맞다. 이거 뭐 가장 흔한 2차 함수 곡선이잖아요. 그죠? 1대1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두 개 만났잖아요. 그죠? 두 번 만나니까 1대1 함수는 아니다. 1대1 함수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얘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분이냐? 50분? 5분만 쉬었다가 합성함수 이야기까지 할 겁니다.